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치권과 검찰, 그리고 경제 이슈까지 한꺼번에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은 없고 변명만 남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술자리 의혹 검사에게 고작정직을 청구했고,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전 장관은 형량이 늘어도 여전히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외신을 들먹이며 시장 불안을 키운 기사 논란, 그리고 광화문 한복판에 세워진 수십억짜리 조형물 논란까지. 오늘은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 권력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국민들이 점점 정치와 제도를 못 믿게 되는가, 그 이유가 보이실 겁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소식입니다. 조금 전 대검찰청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까지 총 5단계인데요. 이번에 대검이 선택한 건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상당히 묘합니다. 박 검사는 애초 감찰부로부터 출석 통보도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대검에 찾아와 민원실에서 약 3시간 가까이 대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마치 내 얘기도 좀 들어달라는 식의 잦은 출석이었는데요. 결국 감찰은 소명 기회를 받아줬고 이후 정직 청구가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당초 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었습니다. 2023년 수감 중이던 관련 인사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식과 술이 제공됐고 회유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죠. 그런데 대검은 이번 징계 사유에서 술자리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대검 설명은 이렇습니다. 술 반입 자체를 박 검사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교도관 관리 책임 영역이라는 감찰위 판단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술은 들어왔지만 검사 책임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니, 조사실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정작 조사 책임자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책임진다는 건가요? 더군다나 감찰위원회는 제기된 의혹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핵심 논란은 빠지고 관리 소홀 정도만 남은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결국 제19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직무 정지와 무급 처분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걸 중징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 반응은 냉담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엔 핵심 의혹은 빠지고 최소한의 체면 치레만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수감자 관리 책임은 교도관에게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집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법무부 단계에서 징계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권 일부에서는 정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기서 징계가 더 강해질지 아니면 이대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뉴스가 더 묘한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오늘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히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무겁다. 국가 시스템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서 책임을 방기했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실상 굉장히 강한 질타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론 반응은 이상하게 싸늘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국민들이 단순히 형량 숫자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건 과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책임지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반대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고 논란이 생겨도 서로 감싸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등장하는 장면을 국민들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징역 9년이라는 숫자가 나와도 사람들은 선뜻 믿지 못합니다. 정말 끝까지 책임질까? 또 감형되고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 사회의 가장 위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민들의 냉소입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냉소입니다. 화가 나면 아직 기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냉소는 다릅니다. 어차피 안 바뀐다. 결국 저 사람들도 똑같다. 이 감정이 사회 전체를 덮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최소한의 신뢰로 유지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점점 정치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언론도 못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뉴스가 바로 그 불신을 더 키웠습니다. 코스피 급락과 외신 기사 논란입니다. 오늘 일부 언론은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하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 배당 발언이 시장 충격을 키웠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가 놀랐다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사 작성자들 가운데 한국계 기자들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기사들을 작성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이 재조명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한국 기자가 쓴 걸 외신 이름으로 다시 들여와 국내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 아니냐. 사실 이런 방식은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국내 논란을 해외 시각인 것처럼 포장하면 훨씬 더 큰 압박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 뉴스에서는 외신 이름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큽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이름이 붙는 순간 시장 심리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또 다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정수 인사의 발언 무게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AI 시대가 오면 노동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기본소득이나 AI 배당 같은 논의가 현실 정치 의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표현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부동산 불안, 가계부채, 청년 실업, 반도체 경쟁, 미국 금리 문제까지 국민들이 이미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실장급 인사가 초과 이익 환원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시장은 단순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정부 시그널로 해석합니다. 결국 청와대는 뒤늦게 개인 의견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흔들렸고 사람들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발언 하나가 이제는 몇 조 원의 시장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국민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더 심합니다. 요즘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안 보인다. 이 말이 단순 푸념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취업은 어렵고 집값은 높고 월세와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결혼과 출산은 점점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서로 싸우고 언론은 매일 자극적인 제목 경쟁을 하고 권력기관은 책임 공방만 반복합니다.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논란이 또 상징적입니다. 바로 광화문의 감사의 정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광화문에 대규모 조형 공간을 조성했고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예산과 절차였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더 높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선정됐다는 사실, 그리고 해당 업체의 배경 논란까지 겹치면서 의혹이 커졌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단순 절차만 보는 게 아닙니다. 왜 굳이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한가?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였는가?
왜 시민 공감대 없이 진행됐는가? 바로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국민들이 세금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청년들은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자영업자들은 폐업 걱정을 하고 직장인들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광화문 한복판에 수십억짜리 조형물이 세워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정말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었나? 저는 이 질문이 단순히 조형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은 지금 한국 정치 전체를 향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건가? 정치권은 이미지 싸움에 몰두하고 검찰은 조직 논리에 갇혀 있고 언론은 조회수 경쟁에 매달리고 행정은 보여주기식 사업 논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온 4가지 사건이 사실 전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각각 다른 뉴스처럼 보이지만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국민들이 점점 시스템을 믿지 못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히 어느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권 때도 반복됐고 진보 정권 때도 반복됐습니다. 한국 정치 전체가 오랫동안 쌓아온 구조적 문제에 가깝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책임지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최소한 논란이 터지면 공개 사과라도 했습니다. 고개라도 숙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절차상 하자 없다. 개인 의견이었다. 이 말만 반복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책임지는 태도,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하려는 모습, 그리고 잘못했을 때 숨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점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설명보다 프레임, 책임보다 계산, 사과보다 이미지 관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더 지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AI 시대와 SNS 시대가 동시에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훨씬 빨라지고 여론은 훨씬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정치권은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는 사건 하나가 터지면 몇 시간 안에 전국 여론이 폭발하고 짧은 영상과 자극적인 문장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순식간에 퍼질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설명할 건 설명하고, 세금은 투명하게 쓰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하게 책임지는 모습.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그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용 검사 징계 논란,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A 국민배당 발언 파장, 그리고 광화문 감사의 정원 논란까지 오늘 나온 뉴스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